와, 진짜 불꽃이 나온다. 10살 지엔의 환호성이 아파트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12억 원짜리 아우디가 화염에 휩싸였고 작은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8살 아이가 축구공으로 벤치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중국 아이는 숨었고 한국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사과했습니다. 똑같은 실수, 완전히 다른 결말.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집은 차보다 책임을 먼저 가르쳤고 어떤 집은 사과보다 핑계를 먼저 배웠다. 지금부터 두 나라,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엔입니다. 10살이고 상하이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 오후라서 친구 레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죠. 엄마는 항상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빠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쉬셨어요. 지엔아, 저기 봐. 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놀이터 한쪽 구석에 검은색 아우디가 주차되어 있었죠. 차체가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차였어요. 와, 진짜 예쁘다. 저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그 차 주위를 빙빙 돌면서 구경했어요. 차 안을 들여다보니 가죽 시트가 보이고 대시보드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희 집 낡은 소파와는 완전히 달랐죠. 레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차 타게 될까? 저는 차 유리에 코를 대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커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레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레이가 갑자기 기억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지엔아, 너 어제 인터넷에서 본 거 기억해? 차에 뭔가 부으면 불꽃이 막 나온다던데.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누군가가 차 연료구에 액체를 부으니까 화려한 불꽃이 튀어나오는 영상이었죠. 댓글에는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작은 폭죽 같아 보였어요. 진짜?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레이는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쁜 불꽃만 나오는 거야. 해롭지 않다고 했어. 레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봤어요. 며칠 전 과학실험 숙제를 하면서 남은 알코올이 작은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불에 잘 타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이거면 될까? 저는 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하네. 한 번만 해보자. 아무도 안 볼 때 주변을 둘러보니 놀이터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어른들은 모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아파트 창문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걱정 마. 그냥 조금만 부으면 예쁜 불꽃 보고 끝이야. 레이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우디 뒤쪽으로 갔어요. 연료구 뚜껑을 열어보니 까만 구멍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레이가 옆에서 빨리 해라고 재촉했어요. 병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알코올을 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연료구 안으로 스르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뭐 해? 저는 빈 병을 들고 레이를 봤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일어날 거야. 레이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오후였죠. 저는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료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 나지 않아?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레이도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좀 이상한데? 그 순간 작은 불꽃이 연료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본 영상처럼 예쁜 불꽃이 아니었어요. 무섭고 큰 불꽃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점점 커졌어요. 연료구 주변이 타기 시작했고 곧 차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지엔아, 도망가자. 레이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펑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우디가 화염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숨이 차도록 뛰어서 아파트 계단으로 숨었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레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창문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먹을 때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뉴스를 보시더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차 화재가 났다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밥그릇을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누가 그랬을까? 요즘 애들은 참. 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불꽃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레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이터 한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아우디는 완전히 탄 채로 견인차에 실려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12억 원짜리 차였다던데 보험 처리가 될까?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12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희 집 월세가 50만 원인데 12억 원이면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레이를 만났을 때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눈만 마주치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들킬까? 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CCTV 있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놀이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저희가 차 주변에서 놀던 모습이 다 찍혔을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지엔이 부모님이신가요? 아파트 화재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구석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와 레이가 차 주변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엔아, 이게 뭐니? 아빠의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인터넷 영상을 봤다는 것, 예쁜 불꽃을 보고 싶었다는 것, 알코올을 부었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으셨어요. 12억 원을 어떻게 감당해?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미쳤나? 정말 미쳤어. 경찰관은 차주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사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가 한 실수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보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계속 싸우셨고 저는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차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가 한 실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과는. 차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에서 뭐가 달라져요? 차는 이미 탔는데. 아빠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분이 복도에서 한참 서 있다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아빠가 또 싸우셨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12억이 없어져. 우리가 죽어도 못 갚을 돈이야.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어른들은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저희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CCTV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죠. 부모는 어디 있냐? 사과는커녕 잠수 타네. 요즘 애들 교육이 문제다.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예쁜 불꽃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의 소중한 차를 태워버렸고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날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 차주 아저씨의 슬픈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인터넷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이 여러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어요. 제목은 10살 아이의 장난. 12억 원 아우디 전소였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저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사과 한마디 없나? 요즘 애들은 정말. 저는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하고 부모님을 무책임하다고 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차주 인터뷰가 방송에 나온 거였어요. 그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차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고른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샀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 난 다음 날 찾아갔는데 부모님은 연락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아저씨의 아내를 비췄습니다. 아주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애들이 한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과도 없으니까 그게 더 상처가 됩니다.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리포터가 저희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 부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주민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부끄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피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심했습니다. 저희 신상 정보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소, 아빠 직장, 심지어 저희 집 월세까지 누군가가 알아내서 올렸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애가 12억짜리 차를 태웠네. 가난하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애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댓글들은 점점 더 악독해졌어요. 저희 가족 사진까지 누군가 올려놨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울고만 계셨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인터넷 뉴스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데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가장 힘든 건 학교였어요.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보셨고
친구들은 대놓고 피했습니다. 지엔이 때문에 우리 반이 유명해졌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레이도 요즘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아마 자기 부모가 저와 놀지 말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뉴스 제목은 한국 초등학생 공으로 외제차 긁어 부모와 함께 밤늦게 사과였어요. 영상을 보니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축구공으로 벤치를 긁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결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차주 집 앞에 나타났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이 아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조심하지 못해서. 그 아이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차주는 오히려 당황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한 일인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 엄마도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수리비는 부모가 다 냈고 그 아이는 한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중국 인터넷에 퍼지면서 댓글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애들도 책임을 안다. 그게 진짜 교육이지. 우리와는 너무 다르네. 저는 그 한국 아이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부모가 함께 나서서 사과하고 아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은 어땠을까요? 아빠는 여전히 애가 한 실수라고만 하셨고 엄마는 12억을 어떻게 갚냐고 걱정만 하셨어요. 차주 아저씨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집은 함께 책임지고 어떤 집은 핑계만 댄다는 걸요. 한국 뉴스가 퍼진 후 저희 집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자들이 저희 아파트 앞에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가족을 보면 달려왔습니다. 아이 부모님 맞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애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12억 원 피해에 대한 책임 우리가 줄 돈은 없어요.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의 대답이 그대로 뉴스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은 또 한 번 들끓었어요. 저럴 수가 있나? 뻔뻔하네.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저는 아빠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자꾸 핑계만 대시는 걸까요? 며칠 후 한 교육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저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의 실수가 아닙니다. 중국의 가정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중국의 보호자 책임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애가 한 일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교육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한국의 경우 아이가 사고를 내면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신경 써서 교육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TV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차주 아저씨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문간에서 막아섰어요. 계속 오시면 저희도 괴롭다고요.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찰서는 법적인 문제고 저는 그냥 마음의 문제예요. 제발.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탄차가 되살아나요? 그 말을 듣고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을 서 계시다가 꽃다발을 바닥에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꽃다발을 보면서 울었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꽃까지 사오셨는데 다음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방송에서 저희 사건을 다룬 거였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방송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러워해야 할 건 차가 아니라 그 교육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도덕 교육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12억 원짜리 차보다 더 중요한 건 12억 원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죠. 이 방송이 중국에도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댓글들이 또 쏟아졌어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부끄럽다. 애들 교육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지만 저희 집은 여전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계속 경제적인 걱정만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애가 한 일인데 우리가 12억을 다 물어줘야 한다니. 말이 되나? 아빠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그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돈이 줄어들어? 그래도 너는 애니까 모르겠지만 어른 세상은 복잡해. 함부로 사과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뉴스에서 본 그 아이 부모는 왜 그렇게 쉽게 사과했을까요? 며칠 후 학교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도덕 선생님이 저희 사건을 수업 시간에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된 아파트 화재 사건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사과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았으니까요. 좋은 답변이네요. 그럼 돈으로 해결하면 사과는 안 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지혜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뉴스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방송에서도 교육 특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건과 한국 사건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육 전문가들이 나온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두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가장 큰 차이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교육학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부모는 아이와 함께 책임을 졌지만 중국 부모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12억과 몇십만 원은 금액 차이가 크지 않나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때 화면에 한국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패널들이 계속 토론했어요. 중국 교육은 성적에만 집중하고 인성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은 어려서부터 배려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화면에 한국 아이들의 일상이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친구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참 다르네요. 진행자가 감탄했어요. 교육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가정에서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를 가르쳐요. 그때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0년째 중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사과하는 태도예요. 한국 아이들은 작은 실수에도 바로 미안해라고 말해요. 하지만 중국 아이들은 나는 안 했어.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라고 변명부터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하면 함께 사과하러 가요. 하지만 중국 부모들은 우리 애는 잘못 없다고 감싸기만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저희 집 얘기 같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부모부터 바뀌어야 해요. 아이 앞에서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충격적인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점이 뭔가요? 사과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사과하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배려라는 걸 알겠어요. 중국에서는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과가 예의인 거죠. 그 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저도 실수하면 바로 사과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고 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아저씨께 사과하러 갔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저희도 그 아저씨한테 사과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지혜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른 일이야.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데요. 아빠가 화를 내셨어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TV에서 하는 말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한국 애들은 다 사과한다던데요. 한국이 뭐가 좋다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 우리 방식이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방식이 틀린 걸까요? 저는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실수했을 때 부모와 함께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할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어요. 저는 미성년자라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다녀오신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창백했어요. 12억 위안배상 판결이 나왔어. 엄마가 주저앉으셨어요. 12억을 우리가 언제 다 갚아?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라고 했어. 미성년자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거야. 아빠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판사가 배상액보다 사과를 더 강조했다는 거야.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사과가 중요했던 거네요. 차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 뭐라고요? 배상보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먼저였어야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사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사과하러 가면 안 돼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법정 판결이 나왔는데 뭔 소용이야. 이제는 돈 문제야. 다음날 뉴스에 판결 소식이 나왔어요. 기자가 법원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장난으로 시작된 화재 사건. 법원은 부모에게 12억 위안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차주 아저씨가 나왔어요.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배상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가족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해요. 저는 TV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저씨는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계셨어요. 인터넷 반응도 뜨거웠어요. 차주가 너무 착하다. 나였으면 진작 화냈을 것. 그 집 부모는 정말. 하지만 더 많은 댓글들은 저희를 비판했어요. 판결 나왔는데도 사과 안 하네. 뻔뻔함의 끝판왕.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불쌍해. 그 와중에 한국 뉴스에서도 저희 판결을 다뤘어요. 중국의 아파트 화재 사건. 12억 위안 배상 판결. 하지만 여전히 사과 없어. 한국 방송의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다른 거죠. 맞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사과는 별개 문제예요. 한국이었다면 판결 나기 전에 진작 사과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차이네요. 저는 조용히 앉아있고 부모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셨어요. 그깟 차 하나로 왜 우리가 인생을 망쳐야 해? 아빠가 소리쳤어요. 애가 실수한 건데 12억이라니. 그 집이 보험을 들었어야지. 엄마도 덩달아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우리 집에선 죄송하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 그 말이 너무 작아서 부모님은 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말로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걸요. 한국 집과 저희 집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한국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아이가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하던 장면이요. 저도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 마음도 편해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저희 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배상금 때문에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그날도 저녁 식사 시간이 전쟁터 같았어요. 은행에서 대출 거절됐어. 아빠가 젓가락을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12억을 어떻게 갚는다고?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주놈이 너무 독해. 애가 한 실수인데 꼭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아빠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입장이야? 보험도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 12억을 달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그만해요. 뭐,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아저씨를 나쁘게 말해요?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는 애니까 몰라. 어른들이 얼마나. 아빠가 몰라요. 저는 소리쳤어요. 아저씨는 한 번도 저를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제대로 된 교육받기를 바라신다고 했어요. 지혜나. 엄마가 놀라셨어요. 정말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저씨는 돈보다 사과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요. 아빠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저는 알아요.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봤어요. 부모랑 함께 사과하러 가고 자기 용돈으로 보상해주고. 한국이 뭐가 좋다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 그럼 중국 사람은 사과하면 안 돼요?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아빠가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화만 내셨어요. 너는 방에 들어가. 어른 말에 토 달지 마.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부모님이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래도 애 말에 일리가 있어. 한 번쯤은 사과를.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법정 판결도 났는데. 그래도 예의는 예의로 밥 먹고 사나. 12억 갚을 생각이나 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에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는 사과하는 문화가 없다는 걸요. 부모님끼리도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잘못해도 나는 안 했어. 내가 먼저 했잖아.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드라마 간판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